네, 안녕하세요.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. 오늘도 유치권. 유치권이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분쟁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, 유치권이.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약간 새롭게 유치권자가 그러면 어떻게 유치를 했어, 내가 건물을 유치하거나 뭐 집을 유치를 했어? 그럼 내가 거기 살아도 되나? 거기서 월세 받아도 되나? 이런 거. 그 다음에 갑자기 내 유치권자가 있는데 내가 집에 그 사람 없을 때 몰래 따고 들어가가지고, 아니 문이 열려져 있어 들어가서 내가 그러면 점유 침탈해버리면 되나?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근데 먼저 첫 시간에는 유치권의 사용 범위, 유치물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, 두 번째 점유 침탈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거든요. 유치권 이거 소멸됐다라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개 나눠서 볼게요. 오늘은 첫 번째는 유치물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 문제되는 쟁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. 유치권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, 그 다음에 유치권 취득해서 유치권 행사 가능한 시기는 뭐냐, 유치물의 사용 가능 범위는 뭐냐,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뒤에 이제 마범부터는 이제 뒤에서 제가 아까 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유치권의 권리는 뭐냐? 첫 번째 권리, 유치권은 변제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어. 놀랍죠? 이거 뭐냐면 경매라고 하는 게 맨날 판결문 받아서 경매하는 거, 내지는 또 우리가 근저당권 설정했다가 임의 경매하는 거만 알고 계셨을 텐데, 유치권자는 법 322조에 그렇게 돼 있어요. 민법에. 채권 내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. 또는 그 유치권자가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어.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받을 게 2억이야. 여기에서 그 유치물이 1억 8천밖에 안 돼. 그럼 자기가 다 그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. 내가 가져갈 수 있도록. 굉장히 강력한 권리예요. 또 두 번째, 유치권자 323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,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. 이거 뭐냐면, 내가 만약에 어느 집에 들어가 있어. 유치물을 내가 관리해. 근데 거기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. 뒤에서 보는 것처럼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이자가 나오거나, 또 만약에 거기서 집세가 나와. 그거 자기가 먼저 자기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굉장히 강력한 권리예요, 이게. 그리고 이게 만약에 금전이 아니야. 사실은 유치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웃기는데, 과수원을 내가 점유를 하고 있어. 근데 과수원에 자꾸 과실이 열려. 근데 그거를 갖다가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죽으니까 그거를 따. 그래서 닦아가지고 팔아, 만약에.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팔았을 때 그 과실이 나오죠, 과일. 과일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법률적으로도 과실이거든요. 진짜 과일이? 그럼 이거 어떻게 돼? 이건 경매하는 거야, 경매. 그래서 경매해가지고 그걸 또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소를 데리고 있는데 소가 새끼 나면 그거 어떻게 죽여? 그 소도 유치권의 대상이야. 그러니까 그 새끼 송아지도 그거 그러면 팔아야 된다는 거지. 만약에 자기가 돈을 충당하려고 하면. 그런 게 지금 유치권자의 굉장히 강력한 권리라는 겁니다. 또 하나, 내가 여기 유치를 하고 있는데 비가 되네. 우리가 가끔 이런 직물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옷 같은 거, 천 같은 거를 갖다 유치할 수도 있거든요, 그 공장에. 근데 거기에 비가 있어서 자꾸 젖어. 그럼 어떻게? 빨리 보수해야 될 거 아니야. 그 보수했을 때 어떻게 하냐? 그 보수비 소유자한테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필요비라는 거야.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지출했을 때는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. 근데 이번에는 이거 갖고 안 돼. 이거 자꾸 직물이 곰팡이성을 못 쓰겠어. 기계를 도와서 습기를 제거하는 장치를 뒀다. 이거는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, 이익이 되는 비용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가액이 현존하는 경우, 내가 만약에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그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. 그러면 그 가액이라고 하는 게 유익비가 거기에 들어가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 거 있잖아. 그 경우에 한해서 또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, 내가 투입한 비용 이거나 아니면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액 중에 선택적으로 그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. 그거는 누가 선택하느냐? 소유자가. 건물의 가치는 올라갔으니까 내가 가치 비용을 주겠다. 아니면 네가 투입한 비용의 일부를 주겠다. 이런 식으로 유익비에 대한 부분을 또 청구를 할 수 있고 소유자는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. 이런 권리가 있어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치권이 뭐 그냥 단순한 유치권이 아니에요.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거. 유치물을 그럼 어디까지 사용할 수가 있느냐.
그리고 유치물을 갖다가 내가 보관하고 있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. 여기 식물 같은 거를 갖다가 점유하고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비과세도 내버려둬야 되느냐? 내가 유치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문제예요. 근데 웃기는 건 유치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. 법 324조에는 그냥 유치만 하고 있어 이게 아니야. 유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서 관리하라는 거야.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? 치워놔야 돼. 곰팡이 안 생기게 해야 된다는 거야. 선량한 관리자로서.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대신 어떤 건 못하냐? 채무자, 그러니까 돈 빌려간 사람이 소유자잖아요. 채무자가 소유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한테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용하지 못해. 하지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보존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. 이건 뭐냐면 유치권자가 스스로 주택에 거주해. 주택을 갖다가 자기가 유치를 했어. 점유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럼 거기서 살아. 거주해. 그러면서 사용해. 이거 가능하겠느냐? 이거를 참 납득은 안 가는데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 보존행위에 사용이 해당한다는 거예요.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렇게 집을. 대신 거기서부터 생기는 월세 있잖아. 자기가.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득에 대해서는 그건 나중에 변제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자기 받을 돈 중에 이 사용료만큼은 이득을 본 거니까 그거는 공제를 해야 될 겁니다. 그리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소유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전세 줘서 거기서 과실 수익을 갖다가 그러니까 월세 받으면 안 돼요. 그거는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볼 거와 유사하지만 여기에서 이것만 먼저 얘기를 드리면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소유자 성납 없이 다른 사람한테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유치물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과실은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봤거든요.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소멸 청구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점유를 침탈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